얘 마음의 여유가 책 읽기가 좋은 건데 이거는 아이의 선택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계속 책을 가져오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코너들을 좀 두루두루 1인용이 되는 네, 그런 소파들을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꿀팁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아이들을 키우면은 꼭 이렇게 네모난 아파트 형태가 아니라 언젠가 내가 여유가 되면은 좀 빵 뚫린 공간에서 애들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금 이제 집을 짓게 된 건데 네. 아이들한테 그런 공간 어쨌든 하루 종일 살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쵸. 평생 살아야 되는 곳인데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도 작가님을 통해서 한번 또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학교로 네네.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아파트를 살진 않았어요. 중학교 때는. 근데 딱 갔더니 이미 단지 안에 너무나 놀랍게도 단지별 그 지가에 따라서 네네. 집값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임대 파트가 있고 자가 파트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알고 있었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딱 중학교 갔는데 이미 그렇게 그룹이 돼서 과외도 하고 있고 근데 애들이 나쁜 애들이 아닌데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고 그렇게 그룹이 지어졌고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자기는 아무 뭐 다름없이 학교를 다니는데 누군가로부터 임대 동에 사는 아이야. 같은 단지 안에서도 동이 그렇게 돼 있으면 쟤는 거기 사는 애야 라는 일종의 낙인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집의 모양이 다르면 하다못해 그 집에 뭐 부모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떤 취미가 있던 집에 뭐 물건을 어떤 걸 쓰든 간에 그냥 집이라는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기준에 놓고 비교를 안 하잖아요. 네. 할 수가 없어. 근데 아파트는 너무나 용이해요. 집이라는 건 기본적인 또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요 정도 수준에 사는구나. 그런데 가서 봤더니 요 집은 너무나 명품으로 꾸며져 있는 집이고 이 집은 갔더니 겨우 상이나 놓고 있어. 그러면 야 쟤네 집은 집만 산 거야? 부터 가능하고 차는 뭐야? 쟤네 집은 차는 몇 대야? 이 집은 차는 몇 대야? 이게 집이라고 하는 환경이 너무나 모든 게 똑같은 모듈로 딱 설정이 되니까 그렇죠.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남을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고 그리고 나의 기준 해서 뭘 얘기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좀 씁쓸하네요. 네, 사실은 그래요.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된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키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집이라고 하는 환경도 아이들한테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세상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이걸 많이 이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자극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네. 조금 얘기를 하면 엄마는 안 할래. 얼마나 쉬워요. 네네네. 그리고 얘 주특기거든요. 네,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음악학원조차 손잡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 아이였는데 근데 그 분위기나 그 안에서 조금씩 동화되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니 공간이 내가 책에 다 담지 못했지만 또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그 안에서 생각할 여지를 주면 애가 크는구나 라는 최근에 책에 담지 못한 경험도 하면서 애를 키우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배우고 느끼는 그런 스펙트럼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사회학자 중에 조한혜정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네네네. 지금 이제 연대 명예교수로 계셨는데 그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어떤 특강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들을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애 키울 때 아이의 커뮤니티를 여러 개를 만들어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들었더니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가 아무래도 학교 생활이 인생의 거의 전부가 되잖아요. 근데 같은 동네에서 같은 학교 같은 학원인 거예요. 여기서 한번 왕따가 되면 인생이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얘가 여기서 인간관계가 조금 뭐 삐걱하면 저기 가서 회복하고 저기 가서 수습하고 여기 가서 이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얘가 살아가게 해라 라는 요지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는 얘기 같았어요. 저는 심지어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저희 애가 학교 반이 2개인데 2개의 반이 6학년까지 쭉 가고 네. 학원도 동네에 피아노 학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같은 반 친구의 절반이 이제 같은 피아노 학원 가고 그쵸. 그리고 같이 다 놀이터 가고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또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는 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얼마나 가까이 사느냐가 촌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환경이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원만히 잘 성장이 돼서 모두가 비슷한 성심이면 괜찮은데 사실 요새 이제 왕따 당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그게 누구 아이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을 때 부모로서 어떤 보완제를 주어야 하는가라는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요, 외부에서는 그렇게 가깝게 이제 커뮤니티를 이렇게 만들고 집 내부에서는 그러면 우리 집 지금 너무 횡한데 어떻게 공간을 좀 설정하고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아이들을 관찰을 한번 해보시면 엄마가 앉아서 숙제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가 가장 궁뎅이를 오래 붙인 자리일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사용되지 않아요. 애들이 책도 읽고 한 2, 30분 있으면 땡큐. 또 조금 옮겨가지고 뭐 누웠다가 앉았다가 막 되게 산만할 수는 있지만 어른 눈에는 집중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공간들, 특히 이제 아파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딱 보면 애가 움직일 때가 별로 없어요. 자리를 취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파에 앉아 있거나 소파 밑에 소파를 등지고 이렇게 앉아 있거나 바닥에 아니면 자기 책상 아니면 식탁 요 네 가지거든요. 그렇네요. 네,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공간의 여유가 기본적으로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는 문제기도 한데 이제 자가를 갖고 계시잖아요. 집을 지으셨다고 했으니 아이가 앉아 있고 누워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이 행태를 바꿀 수 있는 코너들을 자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너.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도서관을 가도 이렇게 넓은 책상에 있는 요거 하나만 나한테 제공하는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옆에 소파 자리가 있는데 혹은 창가 하나에 이렇게 딱 바처럼 앉아가지고 나 혼자 집중할 수 있는데 아니면 독서실처럼 막혀 있는데 형태가 여러 군데들이 있잖아요. 자리가 다량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이니까 그런 코너들을 조금조금하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꾸미셔보면 충분히 다양하게 이렇게 내가 다른 느낌을 갖는 공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갑자기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네. 특히 이제 새로 지으셨으면 아마 이거를 내가 소파를 이렇게 뭐 몇 인용을 놓고 식탁은 몇 인용을 놓고 이러면 이제 순간 큰 덩어리가 들어가서 고민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코너를 나누시면 소파도 우리 너무 이렇게 정형적으로 이렇게 딱 있잖아요. 항상 거기 놔두는 자리. 근데 이제 그렇게만 뭐 두실 수도 있고 또 디자인적으로 너무 훌륭한 것들도 이제 놓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조금 요거 자체도 나눠서 요 코너 나눠보시고 이렇게 너무 테레비를 마주하는 형식을 탈피를 하면 생각보다 다양한 코너로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딸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디 가나 좀 책을 읽는데 계단에서도 책을 읽고 그쵸. 바닥에서도 책을 읽고 하는데 항상 제가 자세를 좀 바로 해서 책을 읽어라 해도 막상 이렇게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 읽는 공간이 결국에는 식탁에 앉아서 읽거나 소파에 앉아서 읽거나 자기 책상에 앉아서 읽는 한 3가지 정도밖에 없는 건데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집이 좁아서 뭐 더 이상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진짜 조그만 테이블이라도 조그맣게 해가지고 여기 또 놔두고 또 다른데 빈 공간 같은데 놔두면 이제 바라보는 쪽이 다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아이가 책을 결국에는 잘 읽히고 싶기 때문에 바로 앉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바로 앉는 자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책을 읽을 때. 그러면 어른들도 스타벅스 가서 이렇게 보세요. 다 자기 각양각색의 취향대로 앉아있거든요. 물론 앉아는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고민해서 앉아요. 내가 코너 자리에 앉으면 좋을까? 넓은 책상에 앉을까? 바에 앉아서 하는 게 좋을까? 그나마라도 어른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데 애들한테 너무 이렇게 자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희도 원래 이제 전형적인 소파 구성이 있었어요. 퇴근해서 오면 테레비가 얼마나 나를 반겨주는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 퇴근 시간은 점차 늦어지고 아이들이랑 지내는 시간 너무 짧은 거예요. 그 공간이 테레비를 치우고 소파를 치우니까 좀 넓어져요. 1인용 소파 2개를 놓은 거죠. 그런데 보니까 희한하게 저희 아들한테는 딱 요 자리만 계속 가더라고요. 이 아이가. 왜? 너 거기 왜 가? 그랬더니 엄마 난 이 자리가 참 마음에 들어 이러더라고요. 이유도 뭐 자기도 모르고 저도 더 깊게 갈 필요는 없지만 얘 마음에 여기가 책 읽기가 좋은 건데 이거는 아이의 선택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계속 책을 가져오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코너들을 좀 두루두루 1인용이 되는 그런 소파들을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꿀팁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1인용 소파랑 이렇게 테이블 조그만한 거 사가지고 놔두면은 자세도 발라지고 좀 아지트 같은 그런 자기만의 아지트.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가 거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도와줄까를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이제 유럽에서도 도서관 같은 거를 만들 때 이제 스웨덴의 한 곳인데
어른도 아니고 애들도 아닌 사이의 애들을 이제 트윈 세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이제 따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 어른들이 봤을 때 기준으로는 난리날 도서관이에요. 왜냐면 애들이 그 책장 안에 들어가서 있고 아. 도서관 안에다가 텐트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 신발 벗고 막 들어가가지고 놀고 그 틀 위에 막 올라가고 이게 용인이 되겠냐고요.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린 절대 안 될 텐데 애들은 원래 그런 거야. 애들은 그래야 잘 읽는데 그래야 책하고 친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애들이 왜 자꾸 이렇게 구석에 들어가겠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행태를 이해하고 나니까 디자인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엄마 아빠랑 앉아서 읽을 때 어릴 때는 읽거나 옆에 이렇게 껴가지고 앉거나 뭐 등등 하지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자 책 읽어보자면 이러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자세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꼭 그 자세로 읽어야만 바르게 앉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에 관심을 두고 그 안에서 변형을 좀 해보시라.